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뉴스입니다. 민주당 경선 투표 결과를 두고 이의제기를 신청했던 이낙연 후보 측이 당무위가 결정한 결과를 수용하겠다고 밝히면서 며칠간 시끄러웠던 내홍을 일단락시켰습니다. 이낙연 후보는 입장문에서 대통령 후보 사퇴자 득표 처리 문제에 과제를 남겼지만 그에 대한 당무위원회 결정은 존중한다. 저는 대통령 후보 경선 결과를 수용한다. 이재명 후보님 축하드린다. 당의 단합과 대선 승리를 위해 최선을 다해 주시리라 믿는다. 민주당의 승리를 위해 노력하겠다. 민주당이 직면한 어려움을 타개하고 국민의 신임을 얻어 정권 재창출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인지 숙고하고 작은 힘이나마 보태겠다라고 말했습니다. 특히 동지 그 누구에 대해서도 모면하거나 배척해서는 안 된다. 그 점을 저는 몹시 걱정한다. 우리가 단합할 때 국민은 우리를 더 안아주신다라고 말하면서 민주당을 향한 지지자들의 마음을 다독였습니다. 이낙연 후보는 지금 민주당은 위기다. 위기 앞에 서로를 포용하고 그 힘으로 승리했던 것이 민주당의 자랑스러운 역사다. 그것이 평생을 이름없는 지방당원으로 사셨던 제 아버지의 가르침이었다. 부디 저의 고심 어린 결정과 호소를 받아주시기를 간청드린다. 여러분의 낙심이 희망으로 바뀔 수 있도록 제 책임을 다하겠다. 문재인 정부가 성공해야 한다. 반드시 사기 민주정부를 이루자라고 말했습니다. 일단 이유 여하를 막론하고 잘 하셨습니다. 이제부터는 원팀으로 하나가 돼서 저들과 싸워야 합니다. 그동안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이재명 지사를 중심으로 해서 이제 본격적인 적폐들과의 전쟁이 시작이 됐습니다. 사실 국임당 대선 경선 후보들의 면면을 보면 이재명 지사와 견줄 만한 사람이 눈에 띄지 않는 건 사실입니다. 특히 야권 1위를 달리고 있는 윤석열이나 홍준표는 비교 자체도 되지도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지지율이 높은 이유에 대해서 많은 분들의 해석이 분분하신데요. 어제도 이 국임당 대선 주자들이 제주도에서 TV 토론을 가졌는데 정말 보는 내내 한숨이 절로 나왔습니다. 특히 윤석열은 토론회 하는 것 자체를 마치 억지로 끌려 나와 시간 때우기 하고 있었습니다. 주도권 토론을 하면 상대를 향해 본격적인 검증 질문을 던져야 하는데 질문 하나 던져놓고 아예 인터뷰를 따고 있는 듯한 모습을 보이는가 하면 질문 하나 던지는 것조차도 무슨 질문을 해야 할지 몰라서 어버버버버 하는 모습이 연출되기도 했습니다. 토론회에서는 어버버버 하면서 혼자 돌아다닐 때는 하고 싶은 망언들을 막 쏟아내는 게 윤석열의 주특기죠. 윤석열은 토론회에 앞서서 제주도당 선거대책위원회 임명식 수여식에서 유승민과 홍준표를 향해 이러한 발언들을 했습니다. 우리 당 선배들이 제가 정치에 발을 들이니까 더불어민주당과 손을 잡고 거기 프레임으로 저를 공격한다. 하여튼 여야가 따로 없이 이렇게 저를 공격한다 라고 말하면서 유승민을 향해서는 고발사주 의혹 가지고서 대장동 사건에 비유하면서 이재명과 유동규의 관계가 저와 손준성 검사의 관계라는 식으로 말하는데 이게 도대체 야당 대선 후보가 할 소리냐. 이런 사람이 정권 교체를 하겠냐. 우리 당도 정권을 가져오냐 못 가져오느냐 둘째 문제이고 정말 이런 정신머리 바꾸지 않으면 우리 당은 없어지는 것이 낫다라고 말하면서 노골적으로 불만을 드러냈고 또 홍준표를 향해서는 홍준표는 제주를 라스베가스로 만든다는데 제주도민들은 대형 관광호텔 시설이나 도박장 때려넣은 라스베가스에 살고 싶겠냐. 무책임한 이런 사이다 발언과 건설업자나 좋아하는 이런 공약을 갖고 있는 사람이 우리 당에서 지금 대통령 하겠다가 나와서 여기저기 폭탄을 던지고 다닌다. 그분들이 제대로 했으면 이 정권이 넘어갔겠으며 지방선거와 총선에서 박살이 났겠냐. 무슨 면목으로 또 대통령을 하겠다고 나와서 같은 당 후보를 민주당 프레임으로 공격을 하느냐. 참 당이 한심하다. 저야말로 본선에 나가도 끄떡없는 사람이다. 월급쟁이 공직생활하는 사람한테 도덕검증이니 윤리검증이니 잣대를 들이대는 것이 지나가는 소가 웃을 일이다 라고 입을 털었습니다. 그러니까 윤석열은
유승민과 홍준표가 자신의 가족 검증과 또 고발 사주 의혹 그리고 무속인들을 거듭하며 공격하는 것이 매우 몹시 불쾌한 겁니다. 공직 생활하는 사람한테 윤리 도덕적인 검증 잣대를 들이대는 게 지나가는 소가 웃을 일이랍니다. 자, 윤석열의 이런 발언을 들은 지나가는 개들이 그야말로 침을 뱉을 일이 아닌가 싶습니다. 세상 뻔뻔해도 유분수지. 가족 전체가 지금 온갖 비리와 범죄로 얼룩이져서 수사를 받고 있는데 그런 검증을 왜 하냐고 묻는 윤석열의 수준을 보십시오. 정말 경악 그 자체가 아닌가 싶습니다. 앞으로도 여러 차례에 걸쳐서 토론회가 남아있는데 아직까지는 기대했던 것보다 훨씬 못 미치는 수준의 토론회 정도의 수준입니다. 특히 홍준표와 유승민의 공격이 생각보다 싱거움을 주고 있습니다. 좀 하는 것처럼 시원하게 해봅시다. 이런 말 듣고도 가만히 있으면 당신들은 윤석열의 말처럼 정신머리 없는 사람들이 되는 겁니다. 자, 한편 지난 4.7 재보궐선거에서 내곡동 땅 측량 현장에 오세훈이 갔느냐 안 갔느냐를 놓고 수많은 제보들이 있었고 또 그 과정에 생태탕집 사장님과 아들까지 인터뷰를 하면서 오세훈이 당시에 내곡동 땅 측량 당시 그곳에 왔었다는 증언들이 쏟아졌었죠. 오세훈은 끝까지 오리발을 내밀면서 간 적 없다고 발뺌을 했습니다. 그로 인해서 기억 앞에 겸손해야 한다는 등의 유명한 말을 남기기도 했었습니다. 이에 대해서 민주당은 오세훈을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고발을 했지만 지난 6일 검찰은 결국 오세훈을 불기소 처분을 했습니다. 자, 그런데 검찰이 불기소 처분한 결정서에는 검찰은 경작인, 측량팀장, 생태탕 식당 모자 등 세부적인 사항에 있어서는 차이가 있지만 피의자 오세훈이 측량 현장에 있었다고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다. 이들 진술에 의하면 피의자가 측량 현장에 갔을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측량 현장에 안 갔다는 피의자의 발언은 사실에 부합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라고 적시돼 있다고 합니다. 그러나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 2부 김경근 부장검사는 경작인, 측량팀장, 생태탕 식당 모자 등 관련자 20명을 조사하고 또 오세훈 시장 쪽 신용카드 사용 내역 등을 확인했다. 측량 현장에 안 갔다는 토론의 발언이 허위라고 하더라도 처가의 토지 보상에 관여했느냐는 주된 의혹을 부인하는 차원이라면 공직선거법에 허위사실 공표로 보기 어렵다. 이는 지난해 7월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 취지와도 같다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지난해 7월 판결은 이재명 지사의 판결을 말하는 겁니다. 역시나 검찰의 선택적 기소 놀랍지도 않습니다. 갔을 가능성이 높으면 기소를 해야 할 거 아닙니까? 그런데 기소하면 법원에서 유죄 판결 받을 것이 뻔하니 아예 자기네들 선에서 그냥 다 불기소 처분으로 넘겨버립니다. 이재명 지사의 판례가 있다라는 핑계로 자기네들이 사건을 마무리를 해버립니다. 그냥 차라리 법원 다 없애버리고 검찰이 북치고 장구치고 다 하면 되겠습니다. 이 정도면 검찰이 대놓고 사법부를 엿먹인 겁니다. 니들이 이런 사건은 무죄 판결했으니까 이제 이런 사건은 우리 손에서 불기소할게 라고 우회적으로 사법부에게 불만을 표한 겁니다. 자, 이런 식이면 검찰이 수사하고 기소하고 재판하면 되지 뭐하러 사법부가 필요하겠습니까? 오세훈이나 나경원이나 기타 등등 할 거 없이 아예 검찰 선에서 다 마무리되고 있는 현실 앞에서 이래도 기소 수사 분리 미룰 겁니까? 이제 경선도 끝났겠다. 올해 안에 개혁 입법안 마무리 좀 합시다. 송영길 대표님 일 좀 합시다. 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고맙습니다.